여러분,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몇 년이나 더 짧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유전 차이겠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명 차이의 상당 부분은 타고난 운명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이 반복해온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이나 큰 사고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금도 하고 있으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명을 깎아먹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나도 저러고 있는데 이건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습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후, 5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10년, 20년 후 수명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 특정 제품을 팔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만이라도 줄이거나 멈춘다면 앞으로의 건강과 노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 이건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최소 한 가지는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성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첫 번째 습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습관. 남성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단축시키는 습관. 첫 번째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병원 가봤자 별거 없다고 하더라. 괜히 갔다가 더 큰 병명 들을까봐 무섭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수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입니다. 남성은 왜 병원을 늦게 갈까? 의학 통계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23년 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병이라도 여성은 초기에 발견하고 남성은 중기나 말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흔한 질환들을 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전립선 질환, 대장암.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초기에는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 하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픈 데가 없을수록 이미 조용히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좀 참으면 된다의 위험성. 특히 남성분들은 통증을 참는 것을 미덕처럼 배워왔습니다. 아파도 일 먼저, 몸보다 책임 먼저. 병원은 정말 심할 때만. 하지만 몸은 참아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참는 동안에도 혈관은 굳어가고 장기는 손상되고 회복 가능 시간은 지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조금 불편했는데 바빠서 미뤘다. 설마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말이 진단실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위험한 신호 4가지. 다음 증상은 절대 버티면 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변화,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느낌, 체중 변화 없이 줄어드는 근력.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확인하러 가는 곳입니다. 병원을 빨리 가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유난스럽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의학은 조기 발견, 생활 관리, 초기 진단, 약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늦게 가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치료는 길어지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현실적인 기준. 병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플 때까지 참는다 해서 1년에 한 번은 점검한다.
자동차는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면서 왜 몸은 고장난 뒤에만 보려고 할까요?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 이상 신호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방문.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수명과 노후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병원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술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믿음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 믿음이 남성의 간, 심장, 수면 그리고 수명을 동시에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술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착각. 두 번째로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은 술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마셔야지. 술 한 잔 해야 잠이 오지.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은 착각이고 절반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술이 편해지는 느낌을 주는 이유. 술을 마시면 처음엔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듭니다. 기분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죠. 이건 스트레스가 풀려서가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를 잠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술은 불안과 긴장을 조절하는 뇌 기능을 둔화시키고 판단력을 낮추고 감정 통제를 약화시킵니다. 즉, 스트레스를 없앤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감각을 잠시 가려둔 것뿐입니다. 술이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 문제는 술의 이유입니다. 1. 수면의 질 붕괴.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 밤새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2. 혈압과 심장 부담 증가. 음주 후 심장은 더 빨리, 더 세게 뛰고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간의 회복 능력 저하. 특히 40대 이후에는 간이 술을 해독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4. 우울과 불안의 악순환. 술을 자주 마시는 남성일수록 불안과 우울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주 패턴. 의외로 가장 위험한 건 가끔 많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마시는 술입니다. 소주 1에서 2잔, 맥주 1캔, 취하지 않을 정도. 이 패턴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매일 마시는 술은 휴식 없는 간 노동과 같습니다. 술 말고는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다는 착각.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말고 뭘로 풀라는 거야? 하지만 스트레스는 배출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입니다. 술은 배출이 아니라 덮어두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로 낮춥니다. 20분 이상 걷기, 땀이 나는 가벼운 운동,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 이것들은 술과 달리 다음날 몸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기준 제한. 당장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만 지켜보십시오. 연속 음주 금지, 주 2일 이상 완전 금주, 잠들기 전 음주 피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 혈압,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술을 마신 다음 날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다음에서는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왜 남성의 수명을 빠르게 줄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운동은 시간 날 때 하겠다는 생각. 세 번째로,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습관은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빠서 일 정리되면 시작하지. 은퇴하면 그때 제대로 할 거야. 하지만 이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운동은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체력이 떨어진 뒤에야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운동은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40대 이후부터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 복부 비만,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 체력 저하, 활동량 감소.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남성에게 운동 부족이 더 치명적인 이유. 같은 나이라도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폐기능 급감, 회복력 저하. 결국 작은 병 하나에도 몸이 쉽게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운동할 시간은 오지 않는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이 줄면 몸이 먼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작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수명을 지키는 운동의 기준. 운동은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걷기,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강도. 이 정도 운동만으로도 사망률, 심혈관 질환 위험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한마디. 운동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운동만큼이나 남성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습관이 왜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수명까지 줄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감정을 말하지 않는 습관. 네 번째로,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단축시키는 습관은 감정을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다. 괜찮은 척한다. 혼자서 버틴다. 그리고 이걸 책임감, 인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습관은 가장 위험한 침묵입니다. 남성은 왜 감정을 숨길까? 어릴 때부터 남성은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남자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되겠냐? 울지 마라. 참아라. 그 결과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억누르는 법만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어디로 갈까? 의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누르는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항상 긴장 모드에 머무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혈압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수면 장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소화 장애, 만성 통증,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남성은 우울감을 느껴도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짜증, 무기력, 술, 회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불편한 현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울증 진단율은 낮지만 자살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 뒤에야 몸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감정을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관리 능력입니다. 몸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병원을 가듯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꼭 상담실에 가서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좀 지친다. 생각보다 버겁다. 잠이 잘 안 온다. 이 정도 말만 해도 몸은 긴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첫걸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정해서 말하기. 해결책 말고 상태만 말하기.
술자리 말고 맨정신으로 말하기. 감정을 말하는 순간 몸은 이미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병원, 술, 운동, 감정.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과신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생각이 왜 남성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단축시키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과신. 마지막으로 남성의 수명을 가장 강하게 단축시키는 습관은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나쁜 습관의 출발점이 됩니다. 병원을 미루게 만들고, 술을 합리화하고, 운동을 내일로 미루고, 감정을 눌러담게 만드는 말.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자기 과신은 왜 위험한가? 대부분의 남성은 큰 병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설마 아니겠지.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중증 질환은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시작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은 아프지 않게 진행되고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관리 단계가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아직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에 비유하면 엔진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계기판에 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와 같습니다. 그 상태를 괜찮다고 믿고 계속 몰면 고장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는 위험한 기준. 자기 과신은 개인의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주변 사람도 다 술 마신다. 다들 운동 안 한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만 유난이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명을 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오래 건강하게 사는 남성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과신하지 않는다. 이상 신호를 빨리 인정한다. 작은 습관을 빨리 고친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자기 과신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클로징. 오늘 말씀드린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습관. 2. 술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착각. 3. 운동을 미루는 생각. 4. 감정을 말하지 않는 태도. 5.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과신.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병원 예약 하나 잡고, 술 마시는 날 하루 줄이고, 오늘 저녁 20분만 걷고, 힘들다는 말 한번 해보고, 괜찮다는 말 대신 점검해보자라고 생각하기.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습관 5가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